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이른바 사표론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 즉 죽음표가 된다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열린우리당에, 정당 투표는 민주노동당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유 의원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착시 현상으로 개혁적 유권자들이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생각은 야3당을 다수당으로 만들 뿐 민노당의 의석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말씀드림으로 해가지고 유권자들 스스로 둘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민노당 지지자들이 잇따라 반박글을 올리면서 사이버 공간을 뜨겁게 달궜고 유 의원이 처음 올린 글은 해킹까지 당했습니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발언에 개의치 않고 민생정당의 길을 가겠다며 민노당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정책과 앞으로 활동에 대한 확신의 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그런 논리가 별로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 대통령 선거 때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당원들도 다른 당을 찍어라, 조국혁신당이겠죠. 뭐 진보당 찍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이 이제 과거에는 진보당 정당 찍으면 그건 사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참 변화무쌍한 유시민 씨입니다. 자, 화요일은 우리 시대 현인 바로 김태영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마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좀 사람이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과거에 한 말, 물론 이제 2004년으로부터는 한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저분이 또 사표론을 한 번 주장한 게 아니더군요. 그 전에 2002년 대선 때는 또 노무현 후보 밀라면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찍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표론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유시민 씨가 그 진보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정의당.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당에 참여했을 땐 저런 소리를 안 했을 거고요. 네. 당연히 사표론이 같은 얘기를 안 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당적을 바꾼 뒤에는 이제 사표론을 주장했을 것이고. 지금도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고한 어떤 정치 철학이나 입장을 가지고 네.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다기보다는 그때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네. 따라서 예.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또 그 매블쇼 나와가지고 문조 털레유 유포하는 자들
뭐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배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심지어는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지금 많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유시민이 처한 어려움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음 먹은 대로. 옛날 같이 그렇게 자기 말을 정의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것도 도리어 있고. 이제 반기를 드는 안티들이 늘어난 것에 대한 답답함.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친문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목표가 네. 어려워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격한 발언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그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분은 왜 친문 세력이 또 집권을 해야 한다 그 입장일까요? 좀 어느 정도 현실 정치에서 떠나서 한 발 떨어져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정치 논평하지 않겠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렇게 선을 그었던 분이 말이에요. 무슨 블랙 사바스도 아니고 벌써 몇 번 은퇴 번복입니까 이게.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은퇴는 진심에서 나오는 은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말 실수를 했다든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시적으로 물러나기 위해서 한 말들인데 무게가 너무 좀 가볍긴 하죠.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은퇴 선언은 진심입니까? 아니면 순간의 어떤 위기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즉흥 발언입니까? 저는 후자 쪽이 좀 강한 겁니다. 면피용 즉흥 발언이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이 음. 정계 은퇴를 선언했을 때 네. 그것도 뭐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랑 유사하게 유시민 씨도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우 시끄러 일단은 좀 잠재워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그러면은 예. 그 대중을 농락한 거 아닌가요? 뭐 사실상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대중은 농락해도 된다. 지금이야 뭐 은퇴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번복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 다 환영할 텐데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예. 좀 지나면 또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일단은 지금 센 비만 피하자. 뭐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네트워크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흥미로운 것은 네트워크 세력이라는 것이 네. 이 분산형이라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뭐 뚜렷한 지휘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이 있고 예. 뚜렷한 중심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예. 그건 네트워크 세력이라고 하지 않죠. 어. 근데 유시민 씨도 네트워크 세력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이 소위 이제 친문과 좀 척을 지고 있는 예. 그 반대쪽 사람들이 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은 사실 좀 처음 접합니다. 그러니까 분산돼 있는 사람들이다. 예. 여기저기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예. 또 하나는 블록체인입니까? 그게 뭐 어쨌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네트워크식으로 연결돼서 또는 뭐 서로 지지 협력하면서 네.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느슨한 연대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또 하나는 이걸 또 달리 해석하자면 자발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딱 중심이 있어서 네. 소위 이제 명령을 내려서 조직적으로 뭐 댓글 공작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집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유시민 씨도. 예. 그러니까 유시민 씨도 일종의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친문을 공격하는 집단이 네. 단일한 어떤 지휘 체계를 가진 집단은 아니다. 내가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고 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은 하고 있다. 네. 이 발언에서 볼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배우가 있고 누가 오야가 네. 이게 똘마니들한테 지시를 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하기엔 그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느슨한 연대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 뭐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규정하기엔 좀 무리가 따랐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유시민 씨도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성격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문조 털레유가 이제 자신에 대한 멸칭이기도 한데 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온갖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발언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수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유시민이? 아니 수박들이 그러니까 수박 무척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싫어해서 그 표현 쓰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거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주목이 돼서 음. 뭐 약간 이제 좀 혐오가 담긴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니 그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이 그런 뭐 대중의 멸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좀 전 의아해요. 저도 그 예전에 출마했을 때 그 막말 많이 했다고 그래서 네. 저를 김용민이 아니라 욕민이라고 멸칭을 붙여가지고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대중의 평판이 이러한데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비춰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뿐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면서 누가 나에게 문조 털레유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이야 유시민 씨를 반대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유시민의 글과 말을 환호했던 저도 그 일원 중에 하나인데 일원인데 아, 이 양반이 이렇게 맛이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해결책은 네,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과 행동으로서 네, 그런 비판 혹은 뭐 오해라면 그런 것들을 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공격을 당할 때 나 네. 수박 아니야라고 해서 수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저 고소한다고 해서 그렇죠.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수박답지 않게 예.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을 잘하면 예. 자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